안녕하십니까, 촉선생의 지리지리지. 오늘도 역시 기후지역 찾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엔 온대기후 지역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온대기후 지역의 대륙 동쪽과 대륙 서쪽의 기후값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다 보니 이미 시간이 다 지나서 기후 지역을 찾지는 못하고 결국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지도를 보면서 온대기후 지역들이 각각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바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한해양성 기후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서한해양성 기후는 위도 40도에서 60도 부근, 그러니까 같은 중위도지만 꽤 높은 위도상에 나타나는 기후 지역입니다. 일단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첫 번째 지역은 당연하게도 북서 유럽이 되겠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아우르고 있는 이 동네가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이 지역을 따라서 똑같은 위도상에 쭉 따라가 보면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 남부에서부터 캐나다 서부 지역까지 이르는 곳에 나타나는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 또 있습니다. 포를 뜬 것처럼 얇게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위도상으로 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북반구에는 크게 두 군데, 북서유럽과 알래스카 남부에서 캐나다 서부 사이에 이르는 이 해안가, 그리고 남반구로 내려가 보면 남반구에는 크게 세 군데가 나타납니다. 일단 아프리카 대륙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다리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어도 나타났을 텐데 애석하게도 다리 길이가 짧아서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야 할 위도대에 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한해양성 기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상에 CFA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배운 개념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이 그냥 결과값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아프리카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대륙의 남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호주의 남동부 지역이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물음표를 지을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는 대륙의 서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는 동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호주 같은 경우는 동쪽임에도 불구하고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1년 내내 바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호주 남동부 지역을 보면은 중간에 육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편서풍이 계속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동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하게도 그 옆에 같은 위도상의 뉴질랜드도 역시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 위도대에 있기 때문에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칠레 남부 지역 역시 같은 위도상의 서쪽 해안가이기 때문에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한해양성 기후는 이렇게 5지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중해성 기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은 건데 나중에 또 요걸 다 마친 이후에 사바나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형성 원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일부러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따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그냥 그 결과값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중해성 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위도 30도에서 40도 부근 사이에 대륙 서쪽에 나타나는 기후, 그러니까 서한해양성 기후 아래 나타나는 기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래라는 건 좀 북반구 기준이니까 서한해양성 기후보다 저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대륙 서쪽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쾌펜이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오, 이런 기후가 나타나네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지중해성 기후라고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중해 연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같은 위도상에 쭉 북아메리카로 가보면 미국 서부 해안가가 전부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뭐 대표적인 도시로는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런 동네들이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죠. 지중해성 기후는 아마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기후 환경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남반구로 넘어가면 남반구에는 이제 아프리카에도 역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아프리카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가장 끄트머리에,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끄트머리,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라고 이야기하죠. 별명으로는 희망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바로 희망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케이프타운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정말 간당간당하게 딱 걸쳐 있어요. 그 위도대에.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조금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오세아니아로 가면은 호주 남부 지역, 호주 남동부가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했잖아요. 거기보다 살짝 위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호주 남부 지역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동네로는 호주 남서부 지역에 퍼스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 남아메리카로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지중해성 기후가 있겠죠. 바로 칠레 중부 해안가입니다. 남부 해안가는 서한해양성 기후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저위도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지역이 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됐습니다. 서한해양성 기후랑 약간의 엇박자가 있긴 하지만 뉴질랜드를 아프리카 쪽으로 살짝 이동만 시키면은 똑같이 위아래에 서한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기후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온대 몬순 기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몬순 기후는 기본적으로 위도 40에서 30도 사이 부근의 대륙 동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 보통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휴전선 부근은 그래도 좀 애매하게 냉대기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휴전선 아래, 북한은 냉대기후, 남한은 온대기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에는 뭐 촬영산맥 이남이 온대기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긴 했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좀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휴전선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륙 동쪽에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이 이렇게 온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쪽도 다 온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반구로 내려가면 남반구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의 동부 해안가에 나타나고, 호주도 역시 호주 대륙의 동부 해안가에 나타나고, 아메리카 대륙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위도 지역의 동부 해안가에,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온대 몬순 기후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온대 몬순 기후 지역 중에는 시험에 나오는 곳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아시아 지역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온대 몬순 기후는 벼농사 짓기에 되게 유리한 지역인데, 사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벼농사가 활발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와 연결지어서 온대 몬순기후가 주로 나오다 보니 동아시아 지역이 대체로 시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대 몬순기후 지역까지, 온대기후 지역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패턴은 똑같다. 그래서 그 패턴만 이해하면은 그 지역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대기후는 2타임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만나요. 뿅!